것들이 빨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씨를 뿌려놓고 대한민국에 아무도 거두지 않는데 거두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원죄가 있으니까. 목사님 말을 빌리면 빨갱이를 잡고 하는데 이번엔 이제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를 때려잡는 장수가 됐습니다. 우리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전복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저에게 요즘 들려오는 질문들이 이겁니다.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저항운동 하면 뭐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날에 제가 그동안 밥 먹고 산 게 선거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도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씨 4% 시작에 2,4표 만든 것도 제 선거운동이었는데, 선거는 한마디로 뭐라면요,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이 선거를 왜 상대방을 찍으면 안 되는지, 나를 왜 찍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선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처럼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걸 인정해버리면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야, 이 국민이 병신 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상대방 이재명을 왜 찍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을 보고 이재명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병신 새끼들. 오죽했으면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본인이 나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을 좀 보십시오. 예, 전복전이란 한마디로 주사파나 혁명그룹이 전쟁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국가를 전복시킨 걸 말합니다. 그게 전복전입니다. 그런데 전복전은 보통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핵심 전위그룹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은 주사파 놈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엽 주사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사로 가고, 그 다음에 법조계로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법 연구에 만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방송으로 들어가서 MBC를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한 이들이 시위와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부를 타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복전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전복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 이 옆에 사진은 지금 자유월남이 공산 월맹에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대통령궁을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월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남 내에 있는 주사파 같은 베트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월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복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복전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먼저 대한민국 전복전은 북한에 지령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민노총 간첩단 조직도입니다. 그 안에 석건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김학성 교수가 간첩단 조직 문재인 때는 하나도 발견 못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이거 다 잡아냈습니다. 석건호는 지금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입니다. 15년형 받았는데 지난 15년간
북경, 베트남, 프놈펜, 중국, 하노이 등에서 북한 간첩을 만나고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끼를 쳤어요. 이 간첩단이 북한에 보낸 지령 충성 맹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제가 써놓은 거 아닙니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의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억적같이 어깨 걸고 한 발 한 발 진군 또 진군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석건호가 북한에 보낸 충성 맹세물입니다. 간첩이 어디냐고! 간첩이 여기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피를 끓는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나이는 지령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2022년 이태원 사태가 터지자 북한에 보낸 지령문입니다.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라.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아예 구호까지 적어줍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그 옆에 사진 보십시오. 실제로 시위 현장 사진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북한 지령대로 그 시위 현장에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럼 시위 현장만 나타났느냐? 이게 지금 북한이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 가게로 문제가 됐을 때 그 원전이 사고가 났었죠. 지진 때문에. 그때 북한이 내린 지령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과 갈등을 되돌리 없게 만들어라. 되돌릴 수 없게. 그리고 아예 구호도 말합니다. 핵 테러 행위다.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 핵이라고 공격해라. 그 다음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다음 넘겨보십시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번 내용 보십시오. 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 북한이 지령한 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이 지령은 3월 21일 날 정확하게 11일 후에 북한이 내린 지령입니다. 제가 파란 것만 읽겠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 등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그리고 밑에요.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씌우라. 그러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3일 있다가요. 민주노총 전국 대표자회의, 민주노총 전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맨 밑에 보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 탄핵 때까지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결의합니다. 그 다음에요. 넘겨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예산 깎은 것 중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꼭 필요하고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드론 전쟁이라 할 만큼 드론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윤석열 정부가 드론 100억 예산을 만들어놨더만은 아예 영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지스 배에서 그 미사일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19억 5,900만 원 중인데요, 5억만 남기고 96%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콕 찍어서 아예 우리 눈을 빼버렸다 했습니다. 제가 표현할 때는 이건 북한 간첩의 지령과 지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 전복전이 진행된 겁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문재인 시절입니다. 아예 이들이 청와대를 장악했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사진이 왼쪽에 있는 게 임종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수경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북한에 충성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여러분 이 충성 서약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임종석이고 이들이 지금 문재인 때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청와대만 장악했습니까?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27번 넘겨보십시오. 예. 북한의 지하당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 조직을 말합니다. 예, 다음요. 통일혁명당입니다. 통일혁명당은 예, 30번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조직도인데요. 통역당 김종태, 김문규 있는데 신영복이 중간에 있습니다.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입니다. 책임비서라면 통역당 실제로 지도부입니다. 이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에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신영복 바로 밑에 신영복의 후배가 누구냐면 기독청년복지회 이게 교회 침투한 조직인데 박성준입니다. 여러분 박성준 잘 모르죠? 한명숙 남편입니다. 총리했던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예, 다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입니다. 정보원 앞에 있는 여기에 뒤에 있는 글씨체가 누구 친 줄 아십니까?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대한민국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이 간첩에 쓴 그 글이 있다는 것은 간첩이 이미 국가정보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옆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한명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범계도 보이고 당시 국회의원 50여 명이 떴습니다. 한명숙이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 업자에게 10억 뇌물을 받았는데 그중 1억짜리 수표가 드러나서 감옥 간 건데 아예 국회의원 전체 50몇 명이 떴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통역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그 남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문재인의 핵심 멘토 다시 말하면 문재인의 정신을 지도하는 자가 누구냐? 박성준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준은 자기 선배 신영복 문재인은 그래서 신영복을 내내 칭찬하고 신영복을 자기 정신의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일혁명당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를 받는. 그 다음에요. 민족민주혁명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4번요) 다음 36번 넘겨봐 주십시오. 여러분 36번요. 이게 지금 이석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석기가 경기동부연합인만 아실 텐데 이석기는 간첩단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지역 책임자입니다. 책임비서예요. 이석기는요. 그러니까 간첩단 민족민주혁명당의 핵심 간첩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이요. 난파간첩 원진우랑 만나서요. 광명성 1호, 2호라는 아예 암호도 대호도 받았어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민족민주혁명당 강령 제가 하나만 보십시오. 파란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 여러분 문재인 때 전 나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옆에 다음 사진 보십시오. 민족당 조직책입니다. 이게 민족민주혁명당 수사 발표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하용욱이라는 친구하고 이석기라는 친구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석기가 왜 중요하냐? 한번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보십시오. 저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김미희라는 여자입니다. 이재명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게 막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석기입니다. 2010년 5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 김미희가, 다시 말하면 김미희는 경기 동부연합인데 이석기의 조직원입니다. 이석기 조직원 김미희가 후보를 양보하는 바람에 성남시장이 되고, 그래서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킨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성남시를 아예 경기 동부연합의 뿌리를 아예 그냥 다 장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이때 벌어졌어요. 제가 알기에 약 1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중에 5천억 이상이 이석기를 통해서 북한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옆에 43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석기가 성남시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디가 됐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밀어오는데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 통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사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민주진보개혁세력,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밀어올리도록 본사에서 어디 가요? 김정은 동지께서 애써달라 라고 하는 게 이들이 보낸, 북한에 보낸 통신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후에 이재명이 바로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실패하고 2022년 8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충북 동지에 간첩단이 있고, 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 이석기가 있고, 그리고 배후에 북한 김정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저항했고 우리 국민들은 계몽되고 깨어났습니다. 50%, 6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선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엄 부당하다고 우리가 외치면 60%의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는 주사파를 이기고 주사파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감옥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겁나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본인이 다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놈들을 옛말에 몽땅 모아서 어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구새끼라고. 모르세요?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일본말로 새끼는 이래, 여러분들이 있는 이런 자리를 얘기해. 자리가 새끼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개가 앉는 자리는 뭐요? 개 새끼잖아요. 문법적으로 풀면 아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일본에 우리나라처럼 진돗개처럼 명견이 있어요. 명견, 시바견. 이 시바견이 새끼를 놓으면 뭐가 돼요? 에? 이거 똑똑하네. 욕이 아니에요. 새끼는 일본말로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독구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구 새끼 이러면 우리말로 개새끼지. 국어사전 13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속된 말을 개새끼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나온 건 여기 아니에요. 자, 이동호 교수가 뿌려놓은 대한민국의 빨갱이 간첩들,
과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일찌감치 대한민국에 간첩이 15만 명이다. 청와대 간첩이 있다. 국방부에 있다. 어디에 있다. 국회에 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아가리 속에 쏙 들어갑니다. 개새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강아지로 살겠습니까? 둘 다 살기 싫어. 우리는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김국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일 전에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오늘 또 저도 급한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보고파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었어요. 망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위치에 서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북한의 80년 동안에 걸친 적화 공작으로 오늘 대한민국은 망조에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편안히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오늘 북한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대외적으로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된 정치사상 강국이라고 늘 자랑 높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치체제를 말하는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농장식 정치 방식입니다. 북한은 나서 놀고 죽을 때까지 당에서 주는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하며 노동자, 농민, 간부 할 것 없이 수령이 시키는 대로 당이 시키는 대로 앉으라고 기면 앉고 서라고 기면 서고 좌로 가라고 기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기면 우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북한은 자유의 가치란 0.01%도 없는 막장사회, 인간 죽음의 무덤으로 변한 사회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것만으로 가지고 만족을 느끼면서 북한은 망할 놈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요, 아이스크림이 하나 뭔지 커피가 뭔지 비행기 타고 해외 한번 나가기 하늘의 별 따기고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80년 동안 나서부터 놀고 죽을 때까지 수령에 대한 세뇌 교육을 강화했길래 오늘처럼 핵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유린하는 유린자로서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핵 폭풍을 가져올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에서는 제 눈을 가지고 제 입을 가지고 제 귀를 가지고도 보고도 듣고도 말도 못하는 참으로 인간의 인권이 말살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강 건너 불 보듯 북한은 그런 세상, 이렇게 안도감을 쉬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소두의 말을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한 감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 집회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만된 자유가 있길래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거 눈 열백번 뜨고 벌레야 볼 수 없습니다.
당에서 조직해서 만들어 줄 때만이 이런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연사문도 당에서 승인해 준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 광장에 모여서 자기가 하고픈 말을 다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자기가 가고픈 것, 세상에 가고픈 것, 어? 미국에 가고프면 미국에 가고, 동남아 가고프면 동남아 가고, 이 음식 먹고프면 이 음식을 먹고, 어? 정말 자유가 충만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선대들이 피와 땀과 죽음으로써 만들어냈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응?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 형편에서도 투쟁에 잘 안 나섭니다. 나는 이것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소유는, 자유는 억만금을 주고도 천만금을 주고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북한 같은 세상에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80년 동안의 적화 공작에 의해서 국가의 주요 요충기관에는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믿잖아요. 뭘 그렇겠는가? 오늘 우리 국가안보기관은 실례를 들면 호랑이가 입 빠지고 발톱이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같다고 그러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은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첩을 잡지 못해요. 못해요. 간첩이 여자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또 저런 말 듣고 또 저런애 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들 보면 뭘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민주당은 더 말할 것 없고 국힘당도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욕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멍멍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에 의한 사상 정신 교육을 안 했길래 이 알갱이를 빼놓고 흘러왔길래 오늘과 같이 이런 멍멍이가 됐어요. 우리가 북한에 이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면 사상 정신이 확고해야 됩니다. 사상 정신이 확고할 때 희생적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한 애국 투사가 될 것이며 애국 영웅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이 무궁무궁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자꾸 사상전을 말합니다. 사상전. 우리 국가가 모든 것이 좋은데 가장 약한 점이 뭐냐? 사상정신이에요. 지금 좌파 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러면 국우분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사상을 말하고 이념을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길래 사상을 말하고 이념을 말하냐 하며 또 프레임으로서 구구분자로 내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북한이 내놓은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서 좌파가 우리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존재하려면 더 강한 사상전을 보여야 하고 거기에 토대에서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 청산에 모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은
수령 정치 중심의 정치 사상 강국이라고 하면서 핵무력을 가지고 범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 전략으로서 시종일관하게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우리도 역시 사상전으로서 북한과 싸울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모인 이 시민들 보면은 그 시민에 비해서 너무나 적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친척들과 형제들과 자식들과 더 확대시켜서 제가 말한 이런 것을 영양소를 인식시켜 준다면 우리 부산 시민이 정말 100%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떨쳐 나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대선도 앞두고 우리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북한 체제에 흡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할 때가 아닙니다. 말로만 할 때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국가도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심 놓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자식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 임계점이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픈 것은 가장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간첩들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적화됐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이 문제점의 각성을 가지고 국민의 주인된 자세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자각을 10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이여 일어나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국성 선생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놈의 나라가 또다시 북한처럼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녀도 살해 협박의 테러 위험에 이걸 감수하고 부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현실 직시를 하라는 겁니다. 위기를 위기인지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전세계 전쟁 지금 터진 거 잘 보세요. 제일 침묵하는 도시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앞으로 부산 시민이 적어도 우리는 제일 후방에 있지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전쟁에 제일 먼저 포탄이 떨어질 것은 부산이라는 것도 알으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고 부산이 일어나서 서울까지 밀고 올라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뀝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볼 수 없는 공산당 가요제라는 게 있어요. 공산당 가요제. 이게 뭐냐면 개사곡을 제일 잘 부르는 가수를 뽑는 경연대회인데 거기서 당당히 1등을 한, 왜 1등 했느냐?
혼자 나왔으니까. 우리 박원일 군의 노래를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어제도 저희 아는 지인들과 대화해봤는데 여전히 모르시더라고요. 여전히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윤 어게인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 결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모이기 위한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텐데 같이 힘차게 따라 불러주시겠죠? 자, 엔지니어님 가자 광화문으로. 새빨간 한국과 새로운 나라를 쥐락펴라 흔들대고 중공의 공산당과 공안경찰 마음대로 발개치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살리려고 계엄했네. 더불어공산당이 내란 정당 입법 독재 상습하네.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대한민국 살리려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잔말 말고 누구든지 광화문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대한민국 살리려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잔말 말고 누구든지 광화문으로. 새빨간 한국과 새로운 나라를 쥐락펴라 흔들대고 중공의 공산당과 공안경찰 마음대로 발개치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살리려고 계엄했네. 더불어공산당이 내란 정당 입법 독재 상습하네. 어디로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대한민국 살리려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전날 말고 누구든지 광화문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대한민국 살리려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전날 말고 누구든지 광화문으로 빨갱이가 아니라면 광화문으로 사람답게 살려거든 광화문으로 자유통일 이루려면 광화문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5곡 시키려고 했다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네. 내가 내려가서 목이 안 쉬는 방법을 전수해 줄 테니까 밑에 잠깐만 내려가 계세요. 아유, 내가 무보수로 지금 전국을 내가 사실 붙잡아 다니지 지금 공짜로. 너는 젊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다 불러라. 잘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박은일 군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혓바닥이 잘린 국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곳에 혓바닥 잘린 사람 없죠? 왜 잘렸냐? 본인을 보고도 침묵하는 국민들, 거짓말을 보고도 침묵하는 국민들, 거짓과 본인을 보고도 침묵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부터 이분의 연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덕명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55년 정월 천하운 날 월밀동 인근의 환자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겨울에 불도 떼지 않는 방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저는 추위와 더불어 싸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내려왔는데 부산에 오니까 상당히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자, 요즘 대선판이 벌어졌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지금 현수막을 제가 서울에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뭐라고 걸어놨느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쳐서 이거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 상대방은 이 국민의힘 집단을 가리켜가지고 내란 동조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싸우고 있는데 뭐 죄송합니다. 그럼 알아줄 국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집단에게 대한민국의 보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이번만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밀어주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대통령 되겠다고 발광하는 이 집단들, 이번에는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온 나라가 발칵 좀 난리야. 그런데 이 국민의 집단 중에 어떤 유튜버들가 보니까 이러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 행한다. 개새끼들 지랄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이놈들이 한 것이 바로 이적이야, 이적. 누구를 보고 이적이라 그래, 이놈 새끼들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는 제가 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요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국민의힘 집단입니다. 이들은 보수 국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저놈들만 먹고 살고 이렇게 남들 자기들 밀어준 국민들을 아예 뭐 대단히같이 취급하는 놈들이 저놈들 바로 국민의힘 집단입니다. 이거는 완전 해쳤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별로 욕하지 않으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시킨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놈들이 탄핵시킨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단을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조중동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할 그런 언론 집단이 바로 그 집단입니다. 이놈들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번에도 이놈들이 주동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결단내버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수 자유국민들이 조중동을 구독한다면은 오늘 당장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고 이 언론계에서 외곽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정말로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한평생 목회자로서 일생을 살아왔고 이제 삶을처럼 은퇴를 하고 고향 가가지고 자연인처럼 컨테이너박 사러 갖다 놓고 집에 왔다 갔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라 꼴이 이 모양 되니까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런 더럽고도 끔찍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내일을 입고 이곳에 왔을 정도로 이 모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 가치를 가장 지켜야 될 세력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건국 가정에도 그렇고 개화기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가 앞장섰습니다. 6.25 사변 때도 대구와 부산에 남겨졌을 때 한국의 많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부산 여러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백척간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이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그만 이제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포만감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안일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애국투쟁을 마음속으로는 저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세상 권력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좌파들이 쳐는 극우락과를 프레임으로 한국의 주류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단의 연합체들이 오늘 우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서글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제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바벨론에 망하더라고 이사야가 외쳤고 에레미야가 외쳤지만은 그들이 참 선자를 전부 다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여버렸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거짓되게 살아가다가 결국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거짓 선자는 누구냐?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고도 목사님들이 침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거짓 선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거짓 선자를 떠나라! 떠나라! 양떼들을 죽음의 꼴짜기를 몰아놓고 있는 이 거짓 목자들 빨리 탈을 덮어쓰고 빨리 탈을 벗고 교계에서 축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 온갖 가지 좋은 것을 제공하고 한국교회를 지금 죽음의 꼴짜기를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20대를 성경 이사야 56장에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시대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그들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짓지 못하는 개요. 지져라! 지져라! 개는 짓지 못하면은 여름 삼목날에 보신당과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는 보신당으로.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적군이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을 바로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나보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오늘의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못한 거짓 선자들에게 핏값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새께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제 마지막 기회 남은 것입니다. 오히려 대구와 부산이 남은 6.25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넘길 때에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미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무력 앞에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이렇게 만대된 종북 세력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심각한 현상을 보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국민의 이들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들 이야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요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지정신 가지고는 제대로 알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무슨 대선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시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권 사업이 촉칼을 가지 않는 수단, 나머지 수단을 다 동원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꺾여버리면은 미국의 지도력도 상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언론들과 유튜버들 보십시오. 전부 다 중국이 이긴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산 시민 여러분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에서 이렇게 구원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홍동명 목사님께도 감사의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죠? 혓바닥 잘라본다고. 꼭 부산말로 해야 알겠나? 많이 묻나?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에도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어요. 그죠? 나는 부산 시민으로 살아야 될 고유권한을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도 고유권한이 있죠?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비상계엄이에요. 그죠? 비상계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판단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혼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뭔데 대통령의 권한을 너희 멋대로 맞니 안 맞니 개 지랄병을 떨고 지랄이여. 다른 건 몰라도 비상계엄을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거야.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해봤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 고시를 안 쳤어 그렇지. 사법고시 쳤으면 너희들은 내가 다 옛날에 목까지 다 잘랐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고. 헌법재판관 8명이 저것들끼리 짜웅이 돼서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도둑질해서 너희들이 뭔데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말이야. 이거 부산 시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토요일날 강화문 강정으로 400만 부산 시민이 전부 다 와서 헌법재판관들 생각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여러분들의 권한이에요. 내가 뺏을 방법이 없어요. 아 진짜 또 욕 나올라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위태로우면 여러분이 내는 국민 혈세로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을 받았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혈세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권력자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이런 새끼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단도시원 혜택을 못 본 국민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들면 너희들이 나와서 우리보다 더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나라 기껏 구해놓으면 대가리 쳐맞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대가리 쳐들고 나 맺고공하게 뭐 하던 사람이야. 나 한절이죠. 이제는 여기에 속아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분이 해야 될 얘기를 내가 대신해 버렸어요. 자, 우리 안보 시민단체를 꺼내서 이제 내일부터는
광화문 광장에 매일같이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주고 김수열 대표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싶으면 부산에서 매일같이 올라오시라고. 아니면 아직 한 달 내도록 그 내 예감방 하나 만들어줄 테니 다 올라와요. 김수열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야, 마이크 좀 더 올려. 여러분! 함성호초 시작! 이야, 역시 부산이다. 여러분, 1시 반에 여기 왔을 때 손상대학 교수하고 저하고 어이쿠 큰일 났다. 이거 뭐 몇 명 안 되네. 근데 2시 딱 되니까 꽉 차버렸어! 이거는 군대가 비상을 걸었을 때보다도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어딥니까? 정광훈 의장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을 여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철물이 나고 열불이 나고 속이 터졌어!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퍼져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저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시동을 지금 여러분들이 걸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헌법 위에 땜법, 무법 천지, 다수의 행포, 민주당의 폐악, 대통령을 벌써 2명이나 잃었습니다. 법 위에 헌재가 있고 국민 위에 국회가 있는 무법 천지의 공수처가 있는 이 나라, 중공과 북한이 그리고 내부 간첩이 합작이 된 반국가 세력과 우리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전광훈과 우리 애국 국민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영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싸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선봉에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목숨을 그리고 대통령을 직책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려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엄령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국민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면 전쟁인 줄도 모르고 홍콩이 됐을 것이고 이제 남은 고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저 남아메리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 절정에 서 있으면서도 기회의 순간에 서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 중심에는 여러분과 정광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빨간 잣대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만만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놈들이 빨간 잣대로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고 지 멋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빨간 삐뚤어진 잣대로 만든 세상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치가 무너진 아까 우리 이동호 교수라든지 김국성 선생이라든지 우리 헌법학자 1호가 말씀했던 일당독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과 잡범의 말과 생각이 곧 법인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불이라고 천불이랍니다. 열불과 천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가 맞습니까? 한 장 너무 빨리 갔어. 중공과 북한이 그리고 내부의 간첩이 주인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바로 우리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재가 있습니까? 국회가 있습니까? 헌재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요리하고 공수처가 불법으로 집행하고 선거리가 생산하는 세상,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 밭이 나는 세상,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에서 서기에는 너무나 망가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음 싸워야 될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우군이라고 했던 국힘당은 우리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정권을 창출해주면은, 그리고 그 정권을 지켜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권을 탄핵하는 이 처참한 사태를 만든 놈들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노합시다. 또다시 속지 맙시다. 또다시 우리가 쇠빵살이처럼, 우리가 머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저항을 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 썩어 빠진 방구가 적재를 척결하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십조 수백조 원을 뺏어서 처먹는 사회주의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종중의 척추를 바친 정치인, 정치재판하는 판세들, 주둥이 앞만 열면은 거짓말, 돈보따리면은 영혼도 팔아쳐먹는 정치꾼, 한미동맹체제를 종중체제로 바꾸려는 쎄쎄 정치꾼, 국가분열을 유도하는 우파 정치꾼, 이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언론 나무래기들, 그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저항권으로 척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진짜 체제 수호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 똑바로 뜨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직시합시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염된 망국 집단 헌재를 누가 탄핵할 수 있습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정국회를 누가 탄핵하고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망국 가족회사 선관위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반란 집단 무법천지 공수처를 누가 해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풍전누가의 나라를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권과 광화문이 있는 겁니다. 정권과 광화문이 정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죽을 써서 개를 주는 일을 하지 맙시다. 묻지마 지원해줬더니 스스로 이념도 없고 가치 기준도 없는 엉터리 같은 정치꾼들에게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기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정권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회장님이 총대를 밀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향해서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광화문에 거대한 힘을 보여줍시다. 지금 이 중에 아직도 전화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면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서 10명씩 전파하고 목숨을 걸고 전파해서 천만 대백을 양성해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윤석열의 계엄령을 한 이유를, 그리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던졌던 윤석열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계몽하기 위해서 일신을 집어던지고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본인은 감옥소를 밥 먹듯이 들여다니면서 전 세계를 유라가처럼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서울로 모두 모여라고 외치고 있는 저 정권과 함께 우리 1천만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정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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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이 살생성이 나는 정광훈의 정신을 수년 동안 지켜왔고 배워왔고 그야 하는 일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대한민국이 아직은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과 함께 뭉치자! 정광훈과 함께 다 같이 싸우자! 고지가 적입니다. 예선 말수는 없다. 우리는 심장으로 싸우겠다. 심장으로 싸워서 행동으로 싸워서
모두 이겨서 이 영광된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강화문에서 4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했는데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내일부터 아마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요 앞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여기 무대 위로 좀 올라와봐요. 2, 4, 6, 9명 올라와봐요. 꼭 피켓 들고 올라와봐. 빨리 뛰어! 아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지 내가. 피켓 다 들고 와. 피켓. 그렇지, 그렇지. 들고 빨리 올라와. 이거 줄 쫙 서. 줄 쫙 서요.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딱 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나라가 지금 밖에 가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 소리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되면 자칫하면 미사일 대포 소리가 부산 광장에 들린다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고춧가루 뿌리고 지랄이에요. 자, 여기 제가 젊은 친구들을 왜 올라오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빨갱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복 좌파 여러분, 대한민국의 간첩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자식이나 이런 조카나 이런 손주가 없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북한 같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면 개새끼들아, 너 전부 다 북한으로 가라고! 전부 북한으로 가라 이러면 따라하는 거야. 에? 세게 나가야 돼. 가만히 있어. 마이크 하나 들어. 제가 북한으로 가라 이러면 세게 외치는 거야. 이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시간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간첩으로 정복좌파로 종중좌파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놈은 홍동명 목사님이 전부 다 혓바닥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지금 호명한 이 새빨간 종자들아, 북한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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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갈 것 같아. 그치? 네가 마이크 들어봐. 혼자서 해봐. 북한으로 가라 해봐. 북한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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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이쪽으로 줘봐. 해봐 한번. 북한으로 가라! 저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 가라면 말을 안 듣겠지만 젊은이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호스님이 오면 개작두로 어디를 자를지는 모르겠지만 가만 안 둔다는 것이야.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빨갱이만 없으면 진짜 탄탄대로에 태평성대 100년이 갈 텐데 이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차렷 경례 바로 우야무 마이크는 주고 가야지. 앞으로 가.
자, 이번에는 부산 출신 연사들을 한 분 한 분 또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연사 첫 번째는 부산대학 교수를 지내신 김성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소리 질러!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988년도에 이 동구 지역에 노무현이 출마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파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응원했는데 1988년도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뒤에 이 인간이 대우조선 분규 현장에 가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절대로 저 인간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겠다 해서 그 뒤로는 노무현을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을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세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김대중을 좋아했는데 이 인간이 단일화에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저 인간은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해서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는 뺄갱이라고 합니다. 뺄갱이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왜 뺄갱이라느냐?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뺄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이 여기에 되더니 지난번 총선에서 여기 곽규택이라는 인간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곽규택이 저도 교육감 출마할 때 법원 법률 자문을 해서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제 제자가 여기 옆에 있는 금성고등학교 출신 이영풍 기자가 여기 출마했지만 결국 곽규택한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요즘에 와서 보니까 노무현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곽규택 인간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여기에 비상계엄 해제를 찬성한 인간 18명의 국힘 가운데 부산 지역, 경남 지역 PKA가 18명 중에 무려 8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여기 앞장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곽규택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가장 앞장선 한동훈의 패거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알았으면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전광훈 목사님만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내가 헌법재판소 그래서 저 헌이 뭔가 했더니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헌 재판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헌법재판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개의 축이 있죠.
중앙선관위가 9개월 전에 어떤 기사를 올렸어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의 선거제도 하면서 일본의 선거제도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일본이 우리보다 전자 시스템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자기 손으로 연필로 후보를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도 대한민국의 불법 부정선거에 온 상인 수개표 사전투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관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없애버려야 됩니다. 선관위도 없애버리고 헌법재판소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공수처, 이 빌어먹을 놈의 공수처 해체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해체하고 중앙선관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놈들이 입만 열면 뭐 무슨 죽창 들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한일 간 문화교류 연구를 위해서 공동연구자로 2년 동안 일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전교조 무엇을 본떴느냐? 일본 교원 노조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노총 무엇을 뺏겼을까요? 1920년대에 시작된 일본 노동총연맹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이자들은 때만 되면 일본 노동총연맹하고 연대를 합니다. 기념식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리하면 언제나 반일 이슈를 내걸읍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6월 총선 아닌 6월 대선에 또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옆에 봅니다. 제가 말이에요. 오늘 부산역에 와서 뭐라고 해놨느냐? 부산 시민이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아! 부산 시민이 이긴 게 아니고 너희들의 꼼수가 이긴 거 아니냐, 이 빌어먹을 놈들아! 너희들의 반칙이, 너희들의 불법이, 너희들의 사악함이 일시적으로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다.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옆에 조금 가면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초량교회. 초량교회에서 인천 상륙작전 열흘 전에 철야 기도를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뒤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량교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이 1000만 서명운동입니다. 1000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산을 무너뜨린 저
PK 출신 8놈처럼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과 같은 인간이 지금 국힘의 경선에서 2위가 되고 어쩌면 불법적으로 엉터리로 경선을 해서 얘가 마지막 결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의 경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한일합방과도 비슷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다시는 배신의 정치인이 한국의 정계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아마 저들 또 뭐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리얼미터인지 이놈이 김어준 친구인데 리얼미터 이택수 말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이상한 기사를 냈어요. 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 여론조작이죠. 이재명이 마침내 50%를 넘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이게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여론조작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주변을 다 돌아봐도 이재명 지지하는 한 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51%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 헛소리를 짓거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는 절대로 믿지 마시고 우리들의 양심과 대한민국을 향한 열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깁시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가세요. 이야, 열정을 토하네, 그죠? 서울 강화문에서 이렇게 세게 안 하는데 안방에 왔다고 소리를 크게 지르시네.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게 아니면 뭐겠어요? 여론조직이야, 조직이. 여론을 조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이. 이게. 자, 여러분들이 김성진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산에도 저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부산분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분은 욕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면 질러야지.